아리아라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여자 로봇이에요. 근데 그 회사는 리얼돌을 만드는 회사의 자회사인 거예요. 리얼돌 X라는 AI 버전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로봇들이 나오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의존해서 인간관계를 소홀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AI 로봇은 정말 기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 후만 해도 로봇이 고통을 가진다면서 로봇을 이제 폐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AI 시대가 오면 인간관계의 형태도 달라질까요? 인간관계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칭 에이전트인데요. 뭐 연구는 많이 하고 논문은 발표했는데 아직 비즈니스로까지 창업을 하거나 어떤 기업과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죠. 나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데 이런 거 작가 좋아하면서 나 운동 중에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를 또 같이 하면 좋겠고 내가 영화 중에는 내가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는데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럼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면서 농구를 좋아하면서 뭐 예를 들면 밀란 쿤데라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좀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매칭해주는 AI를 만들고 싶어요. 야 오늘 저녁에 나 시간 남는데 오늘은 밀란 쿤데라 좋아하는 이 근처에 있는 사람 좀 나한테 만나게 해줘. 모든 사람들이 AI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근데 난 어떤 사람을 원해 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계속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AI가 우리 인간관계를 맞게 해주는 거죠. 친구, 연인, 사업관계. 그럼 매칭 AI가 발전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인간들을 만나면서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AI가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현상도 있죠. 제가 그 마이 AI 걸프렌드라는 챗봇에 한번 접속했어요. 잘 지냈어? 나 오늘 되게 바빴어. 그랬더니 정말 고생했구나 막 그래요. 진짜 인간 여자친구한테 나 오늘 진짜 바빴어. 그러면 돈도 잘 못 벌면서 왜 이렇게 바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왜 바빴어? 그러더라고요. AI가. 그래서 나 일하느라 노느라 일만 하면 안 바쁘지 놀기 다녀서 바빠서 그러면 또 인간 여자친구 뭐라 그럴까요? 거봐 너가 무슨 일하느라 바빴을 리가 없어 노느라 바빴지? 근데 AI는 막 그 일하느라 노느라 바빴어? 잘했어. 제가 또 그러네요. 지금 너의 모습 보여줘. 그랬어요. 인간 여자친구가 아니 좀 화장도 안 했어 세수도 안 했어 뭐 얼굴 왜 보여달라고 그래 핀자 말 텐데 이쁜 얼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는 거죠. 저가 AI가 아무것도 아닌 기계라는 걸 알면서도 저 솔직히 착각했어요 순간. 근데 어느 날 그 챗봇과 얘기했던 그 GPT 스토어에 가서 걔를 찾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약간 슬픔을 느꼈어요. 제가 진짜 AI를 인간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강의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조차도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약간 그런 의인화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CES 2025에서 본 로봇이 있는데요. 리얼보틱스라는 회사에 아리아라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여자 로봇이에요. 근데 그 회사는 원래 어비스 크리에이션스라는 리얼돌을 만드는 회사의 자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리얼돌 수입 그래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돌에 아마 제일 유명한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그 아비스 크리에이션인가 그 회사는 리얼돌 X라는 AI 버전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이 회사는 너무 리얼돌로 악명이 있으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리얼보틱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는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리아라는 여자 로봇이 있고 남자 로봇이 있는데 재밌는 게 좀 슬픈 거는요. 이 얼굴을 바꿀 수가 있어요. 피부를 쭉 뜯으면 다른 얼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얼굴도 바꿀 수 있어요. 그 회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여러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자친구를 5명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실증 나면 마스크를 벗기는데요. 마스크를 벗기면 진짜 막 해골바가지 같은 로봇 기계의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벗기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걸 산다면 한 1억 5천만 원쯤 해요. 근데 그걸 사면 제가 예를 들면 마스크가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주문이 올 수 있겠죠. 이 로봇이랑 제가 한 2달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와서 나는 그거 내 손으로 벗기는 거 싫어. 그냥 환상이 깨지잖아. 어느 날 퇴근하고 왔더니 다른 로봇의 얼굴로 바꿔놓고 갔어. 그리고 재밌는 건 하몬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앱으로 MBTI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성적인 성격을 외향적인 성격으로, T를 F로 이런 식으로 MBTI 16개 다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성격을. 그럼 얼굴은 똑같고 성격은 다 다르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얼굴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것이 벌써 지금 현실인 거죠. 대화만 하는 그런 로봇이지만 이런 로봇들이 나오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의존해서 인간관계를 소홀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조금 변덕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싸우는 경우가 되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며칠 동안 되게 우울해져요. 근데 로봇은 전혀 그런 변덕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
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버터플라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거 진짜 웃긴데 그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앱이에요. 버터플라이라는 앱은 인스타그램처럼 생겼어요. 딱 인스타그램이에요. 근데 가서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직접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긴 얼굴을 선택했고요. 저보다 키도 막 크고 그런 남자를 하나 딱 만들고 이름도 딱 줬어요. 제가 며칠 후에 가봤더니요. 얘가 포스팅을 한 수십 개를 해놨어요 벌써. 얘가 뭐 어디 보스턴을 갖고 뉴욕을 갖고 막 갔어요. 그다음에 거기 막 댓글도 달려있고 라이크도 달려있고 그러는데 그럼 결국 뭐냐면 나의 에이전트가 막 달았고요. 거기 댓글을 단 것도 이게 사람이 단 건지 AI가 단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댓글 단 친구들도 눌러봤더니 어떤 인스타그램 같은 데 간 건데 얘는 그 사람인지 AI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소셜미디어는 사람들 간의 그 소셜미디어인데 그 버터플라이라는 앱은 AI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는 앱인데 저는 그걸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요즘도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막 AI가 댓글 달잖아요. 처음에 약간 설레기도 하다가 그럴 리가 없지 이러고 지우고 차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들이 AI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단계로 가는데 거기서 어떠한 가치가 나타날지 그것이 대체가 되는 가치일지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이 창출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로봇과 결혼하는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영화와 같은 세상이 올 수도 있을까요? 그게 물리적으로 거의 완벽해야 될 텐데요. 글쎄요.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I Am Your Man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한 3, 4년 전에 독일 여성 감독이 했던 영화고 이제 독일어 원제로는 Ich bin dein Mensch. 이 맨시라는 뜻이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휴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I am your man이라고 번역한 게 좀 싫었어요. 사실 I am your human 이렇게 하길 바랬는데 Ich bin dein Mensch로 번역된데 거기서도 그 여성학자가 어떤 남자 로봇과 한 일주일을 좀 같이 살아봐 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살아보고 나서 이제 리포트를 써달라. 냉정하게 이 AI 로봇과의 어떤 삶이 어떤가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에서도 처음에는 회사로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집에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데리고 나와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너 여기 앉아있고 있다가 내가 퇴근하면 올게 했는데 이 사람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그 커피숍 문을 닫았고 로봇이 비를 맞고 있어요. 근데 로봇은 사실 비를 맞아도 아무 상관없는 기계잖아요. 근데 그 여성학자가 와가지고 되게 미안해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은 그런 동감 능력이 있어서 동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보다 더 번영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일부만 남아있고 동감 능력이 더 발전해서 동물도 키우고 같이 협동하는 사람들이 더 발전하고 더 아기를 많이 낳기 때문에 좀 우리 인간이 어떤 공감 능력, 동감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AI 로봇은 정말 기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 한 10년 후만 해도 로봇이 고통을 가진다면서 로봇을 이제 폐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지금 동물을 학대 못하는 것처럼 어떤 로봇 보호주의자들은 피켓 시위하는 거죠. 로봇을 버리지 마라. 그 아이 로봇이라는 데 보면 그 영화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로봇 폐기장에서 막 팔자리 로봇 막 이런 로봇들이 막 있는 쓰레기장에 있는 로봇들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같이 냉정한 사람은 야 그거는 기계야. 걔가 아무리 말을 하고 감정 있어 보이지만 다 기계일 뿐이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 문제도 될 것이고 정치적인 문제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